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볼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소 변동성이 짙었던 하락장이었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된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우상향을 전망하고는 있지만 하반기까지 이러한 변동성 장세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도 좀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섹터, 그 안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지금 이 시간에 찾아봐야겠죠. 저희 전략자주실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등장하셔서 자세하고 꼼꼼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시크릿 종목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는 저희 증시 콜라텍 커리큘럼 공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면 보시게 되시면요. 첫 번째로는 지금 꼭 주목해봐야 될 국내 증시 핫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해드리고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로는요. 또 내일장에서 공략해 봄직한 시크릿 종목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시 4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면서 이 소중한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증시 콜라텍 커리큘럼 이외에 또 이제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5월 6일에 공략해드린 제닉스 로보틱스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4거래일 만에 44.9%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네오오토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최고가 14,100원 경신해주면서 누적 상승률 40.8% 빠르게 달성해줬고요. 이어서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목요일장의 최고가 104,600원 달성을 해주면서 누적 상승률 무려 세 자리대 235.2% 달성한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껏 리뷰해드린 종목들처럼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안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상승 나오는 종목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증시 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함입니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코스피가 뭐랄까요?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정말 오후장에 갑자기 막 시장이 좀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상한가 가고 상승 나오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 영웅 전찬함이 투자에 지친 우리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여러분들께 희망이 되고 또 그리고 또한 주식 투자하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정말 재미난 종목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네, 남은 5월도 앞으로 다가오는 6월도 영웅 전찬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장중 삼성전자의 파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7,000선까지 위협을 받았었죠. 7,053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낙폭을 꽤나 줄여낸 채 이 7,208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 장세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증권가에서는 만스피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또 만스피를 이끌 또 섹터는 어떤 섹터이고 그중에서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이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은 오늘 시장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살펴봐야겠죠.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뭐 이번 주 월하수 시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지금 네. 중동 전생이 뭐예요? 전쟁이죠. 예, 중동 전쟁 같은 경우가 길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이든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수치도 상승 나오고 에너지 가격도 상승 나오다 보니까는 미국 경제에서 막 발표되는 이런 경제 지표들 보니까는 전부 다 예상치보다 상해치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장기 국채 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이라든지 30년물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5% 이상 상승 나오면서 약 20여 년 만에 네,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게 국채 금리가 상승 나오면서 쇼크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각계 전문가들이 이제 AI나 반도체는 정점, 피크아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이런 조금 이런 좀 매그니피센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월화수 좀 최근 3일 동안의 시장의 모습이 조금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좀 미국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볼 수 있고요. 근데 미국의 국채금리 지수만 상승 나온 게 아니라 일본의 국채금리 지수라든지 영국의 국채금리 지수도 대한민국의 채권 지수 같은 경우도 역시 상승세 나오면서 조금 외국인 같은 경우가 5월 들어서부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한 30조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크게 어떻게 보면은 상승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대외적인 이벤트, 이런 해외 이벤트 때문에 상승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자료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감기 같은 리스크가 있죠. 바로 어떤 거죠? 인적 리스크, 즉 노조 리스크입니다. 네, 노조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삼성전자가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노조가 내일부터 뭐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 충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증시도 영향 줄 수 있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런 노조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는 코스피 지수도 불확실성으로 계속 조금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연계된 관계사들의 주가 역시나 좀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이슈와 함께 같이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낙폭이 크게 심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지수 하락의 모습을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건 제가 이따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였죠. 11시 정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제 노조 너네랑 말 안 해. 너네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우리 회사 망해. 땡땡야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죠. 사실상 이 노조와의 좀 협상을 결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삼성전자가 양봉으로 전환했고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낙폭을 좁히면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나 국채금리 상승 이슈로 인해서 2조 8천억 가까운 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은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가 이거를 순전히 받아내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수가 그래도 조금 방어하는 모습을 오늘도 역시나 보여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3지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지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뒤이어서도 좀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은 일단은 5월 14일이었습니다. 네, 5월 15일이었죠. 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에어포스 1이라는 정형용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어느 한 기자가 이란 전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해서 얘기했습니까? 아마 폭탄을 하나 떨궈야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 한마디에 전쟁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과 역시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여기서 맞물려 가지고 오는 6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이 바뀝니다. 누구로? 매파적 성향이 강한 케빈 워시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금리 인상은 다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5월 15일 금요일부터 시장이 쭉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지난 금요일부터 시장이 쉽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유독 코스닥보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조금 낙폭이 크게 키우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왜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했는지 우리 아나운서님께 제가 잠깐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네, 혹시 왜 우리 국내 시장만 특히 코스피만 하락할 때 아주 무섭게 하락하는 걸까요? 그건 당연히 이제 또 요즘 지수를 주도하는 건 반도체 투톱이다 보니까 이 투톱에 조그만한 이슈가 묻어 있어도 조금 빠지면 다 같이 빠지고 그렇죠. 이것 때문이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좀 정확히 이야기해 주신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조금 더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B2. 비투. 네. 오. 사실상 5월 15일 코스피가 8천 돌파함과 동시에 무섭게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살짝 찍먹하고 다 내려왔죠. 그죠? 바로 그냥 찍자마자 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낙폭이 크게 커질 수가 없는 건데 특히나 낙폭이 크게 커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증시 구조가 뭐냐면은 증시가 올라간다 싶으면은요. 네. 조금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쌈짓돈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쌈짓돈 가지고 삼성전자 나도 한번 담아볼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1억 사고 싶네 해가지고 자기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빚내서 레버리지 매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우리 신용 매매라고 합니다. 신용 매매가 또 신용 잔고가 35조 가까이가 이때 쌓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갑자기 외국인의 크게 매도세가 어떻게 보면 조금 확대가 됐을 때 지수 하락하니까는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담보 비율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대응할 수도 없게 시장가 매매가 되는 거예요. 시장가 매도가 제일 싼 가격의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신용 매매의 잔고가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면 다행이겠지만은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는 한 번에 매도가 되다 보니까 지수의 하락폭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도 코스피가 4일 정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감기 걸린 것처럼 좀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는 좀 삼성전자와 노조 간의 어떤 협상 같은 경우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물론 지금 오후 4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껴가지고 또 중재를 해가지고 협상 진행된다고 하지만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상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제 끝났다. 노조의 협상안은 절대 안 받아들여질 것 같고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 끝났으니까는 내일 파업을 한다 해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결국 갈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코스피가 하락하니까는 상승 나올 때는 같이 상승 못 나와도 하락할 때는 무섭게 따라갑니다. 형 같이 가 하고 따라가는데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낙폭을 좁히면서 밑골이 달리면서 조금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 같은 경우도 조금 몇 개 여러분들께 좀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여러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시는 뉴스나 또는 관심거리의 뉴스 기사도 따로 있겠지만은 영웅 전차남이 보는 시선에서 조금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저는 이건 너무 다행히도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사 협상 끝내 결렬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한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을 한번 굶어봐야 됩니다. 예, 굶어봐야 돼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노조 단체 행동에 선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고 영업이익 배분은 노조가 아니라 투자자에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사실상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해가지고 네, 정말 손실인 기간도 견디고 수익인 기간 같은 경우도 견뎌서 결국엔 수익을 내고 나온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믿고 투자를 했으니까는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배당 같은 경우로 배당 같은 경우로 받는 게 맞는 거지.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노조한테 준다? 그러면은 이거 사실상 조금 이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주 입장에서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더 줄어들고 주가 하락도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삼성전자의 성장을 아예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란의 핵 같은 경우에 용납을 못한다. 그리고 최근에 전쟁을 빨리 좋은 방향으로 끝낼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겠죠. 네, 그리고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 국채금리 쇼크에 원달러율이 장중에 1,510원 돌파했고 코스피가 7,100선까지 붕괴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 나오면은 당연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 자국 나라의 국채금리가 상승 나오고 달러 가격이 상승 나오니까는 빨리 한국 시장에 있는 자기 자본을 팔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이을 수밖에 없는 거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국내 증시 주요 이슈 말고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봐야 되는 주요 이슈 같은 경우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제가 조금 방송에서 전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를 여기 자료에 추가하진 못했는데 말로써 대신할게요. 일단 내일 새벽 21일 내일 새벽 5시나 6시 정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이거 꼭 주목해봐야 돼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올 건지 어닝 쇼크로 나올 건지에 따라 가지고요. 내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가 이야기하는 피지컬 AI 얘기하고 로보테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로보테마들의 주가도 내일 상승이냐 하락이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꼭 확인해야 되고 또한 내일 만약에 밤을 새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잠들었어. 그럼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나서라도 바로 핸드폰 켜가지고 엔비디아 실적부터 확인해야 된다.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좀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시장 자체가 국채금리가 상승 나오고 있는지 하락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해보면 너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꼭 확인해봐야 될 엔비디아 실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슈들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대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많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상승 종목이 90여 개, 하락 종목이 813여 개로 9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의 조단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 잘 세워보면 또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또 이제 마스코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페이지가 뜰 건데요.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시장 속에서 또 꼭 필요한 코멘트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하락 종목의 개수가 9배나 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투자 전략은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증시콜라텍과 영웅 전찬함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 및 투자자분들께도 매일 시간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은 사실상 어떤 시장이 오든 어떤 시장 하락장이 오든 상승장이 오든 여러분들께서 조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바로 인내.
네, 또는 견딜 수 있는 좀 마인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No pain, no gain. 그리고 가까운 것은 비극, 멀리 보면 희극.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가까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살까 팔까 살까 팔까 하게 돼요. 하지만 멀리 보게 되면은요, 그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멀리 보게 되면은 내가 손실이 날 때든 또는 5% 10% 수익이라도 이 회사는 현재 주가보다 더 갈 수 있어 하면서 견뎌서 결국엔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나 SK스퀘어나 삼성전자 또는 한미반도체 투자해서 크게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실제로 조금 투자할 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얼만큼 견딜 수 있냐, 그 인내심, 그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 이어서 자료 준비한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트렌드를 일단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네,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매일매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떤 거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는 꼭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것도 못한다.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 또 검색을 해봐야 되고 트럼프 꼭 검색해봐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양반들이라고 하면 트럼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또는 시장의 주도 섹터가 시장의 특징주가 뭐였는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알고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최소한 여러분들도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이런 연습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확히 파악하고 싶으면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공략을 해야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해야겠다 해가지고 픽, 초이스했다고 하면은 네,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5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가지고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뭐가 합니까? 네,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뭐 다른 타경제 방송 엠땡 투데이라든지 그리고 네. 뭐 SBB라든지 네. 뭐 이대BB라든지 뭐 네, 다 네. 하겠지만은 박스경제 TV에 증시콜라텍 본방사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박스경제 TV의 본방사수, 박스경제 TV의 증시콜라텍 이것만 본방사수 하셔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일을 확률보다 돈을 조금 수익을 내고 재미를 느낄 확률이 더 커진다. 그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찬함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섹터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강하게 시세 분출하는 섹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기판 섹터, 그리고 광통신주, 그리고 진단키트 쪽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시간엔 앞으로 또 어떤 테마와 종목을 통해서 상승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특히나 저희 전찬함 전문가님께서 저번 주 이 시간에 또 제닉스 로보틱스란 종목을 통해서 4거래일 만에 44.9%의 상승률을 내주시고 2월달, 3월달 공략해주신 네오오토 그리고 사마알미늄까지 저번 주 목금에 또 최고가 경신해준 만큼 오늘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탑픽 섹터도 너무 궁금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전찬남 전문가님 오늘 또 어떤 섹터를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조금 준비한 섹터와 또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아, 제가 오늘 비밀에 좀 붙이려고요. 신비주의로. 네. 네, 왜냐면은 사실상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알려드려도 공략을 안 하더라고요. 재미 보시라고 종목을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네, 우측 하단에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하는 곳이 있잖아요. 참여하는 공간. 네, 그렇죠. 참여하는 공간. 우측 하단에 증시콜라텍에 참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참여하시게 되면은 히든 종목 다 그냥 알려드리겠다. 매수매도 다 잡아드리겠다. 했는데도 실제 참여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으시죠. 종목을 알려줘도 공략 못해서 주식의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웅 전찬함이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개하지 않겠다. 시크릿입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시장 주도 섹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조금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거냐. 즉 우리 아나운서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거요? 올 연말에 코스피가 얼마나 갈까? 너무 궁금하죠. 코스닥이 얼마나 갈까?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 연말의 주가는 어느 정도로 될까?
올 연말에는 삼성전자가 50만 원 넘어가 있을까? 60만 원 넘어가 있을까? 이런 거 막 궁금하지 않아요? 영웅 전찬하면 삼성전자를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는지. 물론 안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거라 이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간첩 아니면 다 궁금할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코스피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영웅 전차님이 보는 시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뭐 리뷰 같은 경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상승 종목에 대한 리뷰는 딱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기만 하고요. 이거 제가 또 콕 집어서 얘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굳이 이런 이야기 또 하면서 소중한 방송 시간이 더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시간이 딱 23분 정도 남았는데, 네, 뒤이어서 빠르게 넘어가가지고, 네, 제가 좀 준비한 자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난주 방송 공약주였었던 조금 삼화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미중 정상회담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막 코스피 지수가 크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이 하필 코스피에 속한 종목이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코스피 차트랑 똑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크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31,600원 밑에서 오늘 사마 콘덴서가 상한가 가까이 상승 나오면서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줬죠.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일단 일주일 사이에 코스피가 1000포인트나 증발했습니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 증발했고 29만 원까지 갔었던 삼성전자가 26만 원까지 하락했는데 삼화전기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은 당연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 회사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의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 5만 원은 그대로 조금 홀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방송 통해서 공략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라도 평균 단가 낮추시고요. 비중 늘려서 목표가 4만 원 또는 5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한번 홀딩하셨다가 크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다른 타경제 방송에서는 지난주 방송 종목 그 전문가분께서 매주 하는 방송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하지만 영웅 전참의 증시 콜라텍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상승 나왔든 하락 나왔든 상관없이 매주 리뷰해드리니까는 방송을 통해서 방송 공략했다 하더라도 전혀 불안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공략주들에 대한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4거래일 만에 44.9%의 상승률을 달성해준 제닉스 로보틱스, 그리고 단기 스윙이죠. 2달여 만에 235.2%의 상승을 낸 사마 알미늄과 같은 종목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뒀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증시 핫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특징 주들이 포착이 됐죠. 바로 한번 만나보고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특징 섹터가 있었습니다. 보통 특징 섹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상 오늘은 조금 강통신 섹터 같은 경우, 강케이블 섹터가 조금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조금 삼성전기가 조금 이런 커넥시터 팩 공급을 1.5조 정도 하게 되었다. 외국 업체랑 그렇게 하게 됐다는 소식에 MLCC 섹터가 좀 주가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온 종목들 가운데 저는 녹십자 MS와 마키나락스, 그 다음에 사마콘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초이스해서 영웅 전차님이 보는 시선에서 조금 투자 의견, 매수냐 매도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녹십자 MS 볼게요. 요즘에 한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아직 대한민국에서 한타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여행 가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아나운서님? 어디 쪽일까요? 제주도를 많이 갈까요? 일본을 많이 갈까요? 일본 더 많이 가는 그쵸. 것 같아요. 같은 가격이라면 일본을 더 많이 갑니다. 요즘은 제주도가 더 비싸서 일본을 많이 간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일본이랑 뭐 대만 중에서도 당연히 일본을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근데 저 역시도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나고 나서 돌 지나기 전에 처음으로 아이랑 같이 간 해외 여행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이실까요? 아니요. 일본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네. 4시간 거리에 홍콩을 간 적이 있어요. 홍콩. 네, 홍콩. 근데 홍콩이랑 제가 어딜 많이 고민했는지 알아요? 어디?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 근데 이 대만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보통 대만을 많이 가요. 또 일본만큼이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대만 같은 경우에서 40대 남자가 한타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아까 전에 대만 많이 간다 했잖아요. 저도 홍콩 갈지 대만 갈지 고민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한타 바이러스 수혜 종목이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녹십자 MS의 주가가 오늘 한 20%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녹십자 MS가 뭐 하는 회사인지 검색해 보니까는 이게 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좀 한타 바이러스 환자에 대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 제조하는 회사다 보니까는 시젠이나 수젠텍이라든지 다른 진단 키트 회사로 갔었던 수급이 어떻게 보면 순환매하는 과정에서 녹십자 MS가 상승 나온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제가 드리는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매도입니다. 매도. 네, 제가 왜 일단은 여러분들께 바이가 아니라 셀, 즉 매도 의견을 드리냐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대한민국에서 절대 공략하면 안 되는 섹터가 있다. 어떤 거? 제약 바이오. 그 중에서 치료제와 백신 섹터 같은 경우는 공략하지 마시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약 바이오 섹터를 공략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셀트리온이든 한미약품이든 그런 우량한 회사 공략을 하시고요. 그것도 만약에 조금 공략해서 수익 내기 어렵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헬스케어 테마나 미용 테마 같은 경우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심신에 좋다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마키나락스 볼게요. 이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입성했고요. 즉 첫날에 입성했고 상장했어요. 상장. 근데 이 종목이 공모가 대비해서 따따블. 네, 전 이 단어를 택시 탈 때만 들었던 단어 같은데 따따블 했다고 합니다. 네, 주가가 따따블 달성해서 이 마키나락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해봤거든요. 이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제가 봤는데 이 회사가 피지컬 AI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보니까는 협동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더라고요. 한마디로 각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제조하고 이 로봇 같은 경우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피지컬 AI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키나락스가 주가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마키나락스는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300% 상승 나왔는데 이 회사 6만 원대 어떻게 보면은 300% 상승 나와서 6만 원 가까이 올라갔지만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 매수보다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뒤이어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왜 매도해야 되냐면은 일단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상장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 상장 회사를 공모할 때 있잖아요. 그 공모주 청약에 여러분들이 참여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날에 매수하는 거는 정말 바다의 보배 같은 행동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모주 청약률. 여러분들이 공모할 때 차라리 청약을 해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 게 낫지 상장할 땐 절대 사지 마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 상장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공모주 청약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공모주 청약률이 대박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나 여자가 남자 만날 때 제일 보는 게 뭡니까? 네,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 조건을 먼저 봅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조건이라든지 집안을 먼저 보고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재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갔다 온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죠. 꼭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기본적 정보. 마키나락스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 회사의 오너가 멀쩡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회사가 돈이 많은 회사인지 돈이 없어서 맨날 이런 조금 시비라든지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회사인지 사업이라든지 재무를 꼭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보호예수 해제 시점이 꼭 필요합니다. 상장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걸린 락업된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 락업된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공략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우리가 봅시다. 내가 상장 첫날에 영웅 전차님의 마키나락스를 이런 아무런 공부도 없이 그냥 상장 첫날에 나도 수익 보자 가자 하고 공략했어요. 근데 15일 뒤에 보호 예수가 해제돼. 공략하자마자 내가 마이너스 한 20% 됐어요. 아 오를 거야 내일은 오를 거야 하면서 기다렸는데 15일 뒤에 보호 예수가 갑자기 10만 주가 해제된대요. 그러면 시장에 10만 주가 또 풀리게 되겠죠. 네. 그럼 기존의 주가 가치는 더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버행 우려. 한마디로 오버행이란 게 어떤 거냐면 시장의 주식수가 풀리면서 매도 가능성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버행 우려로 주가는 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첫날에 공략하지 마라.
그리고 공략하더라도 보호 예수 물량은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저것 다 싫다 하면은 공략하지 마시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 회사의 주가를 보세요. 6개월 정도라고 제가 제시드리는 이유는 6개월 정도 뒤면은 최소한 웬만한 보호 예수 물량, 락업된 보호 예수 물량은 다 시장에 풀린 모습입니다. 그 차트가 어느 정도 일봉이든 주봉이든 어느 정도 그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최소한 신규 상장 종목 공략할 때는 공략을 하시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모멘텀은 다 확인하시고 이것도 다 확인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최소 6개월 이후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이런 꿀팁도 알려드리는 곳이 박스경제TV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하는 증시 콜라텍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사막 콘덴서 볼까요? 이 사막 콘덴서는 영웅 전차남이 우리 조아영 아나운서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공략 주죠. 그렇죠. 52주 신고가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나죠. 제가 네. 35,000원대 MLCC 섹터 공략해야 된다. 데이터 센터의 이 폭주하는 열 어떻게 관리할 건데? 감당 못하죠. 그렇죠. 네.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MLCC로만 커버 가능하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아나운서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사막콘데서 계속 빠르게 얘기해보세요. 산화. 당장 산화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회사는 주가가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말도 안 되게 상승 나왔었어요. 근데 다 지난 일이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근데 이 중에서 MLCC 매출이 비중 52%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실리콘 커패시터를 1.5조 공급 계약 소식했어요. 삼성전기가 다른 외국 회사랑 1.5조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 삼성전기가 상승 나는데 삼화전기가 왜 상승 나올까요? 같은 사업입니다. MLCC 업계에서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1등이고 글로벌 기업에서도 사막콘덴서보다는 더 알아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상승 나온 거고요.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수혜를 보고 동반 수혜를 입을 거란 기대감에 삼화전기도 상승 나온 거, 사막콘덴서도 상승 나온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막콘덴서에 대한 투자 의견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막콘덴서 오늘 아쉽게도 상한가를 가진 못하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21%대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막콘덴서 저는 당연히 매도 의견 드립니다. 35,000원대 여러분들께 공략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8만 원까지 돌파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라는 생각보다도 매도한 다음에 5만 원대 다시 공략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녹십자 MS 매도 의견 드리고요. 마키나락스 매도 의견 드리고요. 사막콘덴서도 매도 의견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 가운데 이 세 종목에 대한 영웅 전참해 보는 투자 시선, 투자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핫 이슈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급등했던 특징주 3가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원래라면 오늘의 시크릿 종목을 만나봐야 하는 시간인데 이 하락장에 대한 우려가 크신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짧게나마 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이 하락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어서 많은 그 반등 추세가 도래하게 된다면 어떤 재료들이 나와줘야 추세 반등이 시작이 될지, 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같은 것들 이제 또 궁금해하실 건데요. 이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각 증권사마다 만스피들이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네, 그렇다면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나 증시 콜라텍을 평소에 애청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과연 영웅 전차남은 연말에 코스피가 얼마까지 간다고 볼까? 또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통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는가라고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보는 시선, 영웅 전차남이 보는 시선에서 2026년 코스피 전망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가 7,208, 한마디로 7,200선을 간신히 지키면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슈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노조 리스크라든지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겁니까? 좀 케빈 워시가 이제 이제 연준 의장으로 취임했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매파적 성향을 가졌고 현재 국채금리 상승 이슈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고 오히려 인상을 할 거다라는 의견으로 인해서 사실상 좀 시장 자체가 크게 고꾸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이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제 코스피 8천 찍고 쭉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코스피 시장, 코스피 지수가 지금 가독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변곡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시점만 지나가게 되면은 정말 코스피가 만스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9,000피 이상까지는 저는 아주 무난하게 쉽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고평가다, 하이닉스 고평가다, 또 현재 지수가 너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왜 영웅 전참이 왜 코스피가 최소한 연말까지 9,000피가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좀 시장에 나와 있는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주관적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이건 일본 기준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주봉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일본 기준으로 종목의 방향성도 전망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한 시장의 방향성도 전망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일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전망에 대해서 보실 땐 주봉 같은 경우를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언제였습니까? 네, 코스피 같은 경우가 8,046을 찍은 게 5월 11일이었습니다. 5월 11일이었고 주가 같은 경우가 계속 조금 단 한 번에 하락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도 있었지만은 결국엔 코스피가 8,046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그분이 공약으로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했을 때 또 거짓말이겠구나. 이런 이야기 막 주변에 얘기했었거든요. 말이 되냐? 우려의 목소리들. 그렇죠.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진짜 코스피가 5천 가고 또 5천 갔을 때는 증권가에서 막 7천, 8천 이야기했을 때도 말이 안 된다. 제가 그 부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근데 결국 코스피가 8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8천까지 가는 거 보면서 또 8천 가니까는 여러 증권가에서는 또 만스피 9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이 바뀐 게 이거 진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뒤이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무지막지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무지막지하게 매도하고 있는데도 코스피 8천에서 현재 코스피 7,200까지 거의 한 800에서 1000포인트밖에 하락이 안 됐어요. 외국인 무지막지하게 매도하고 있는데 거의 한 4, 50조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 같은 경우를 다 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전부 다 받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전부 다 커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즉 개인의 매수세가 외국인의 매도 물량만큼이나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개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한다 해도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통해서 시장이 지지해주고 있구나, 유지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제가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가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5월 9일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내게 되면은 거의 세금을 한 80% 이상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매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매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매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상 부동산에 있는 자금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게 엄청 더 좀 증가되고 있는 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여기 뉴스 기사 보시는 것처럼 강남 집값 하락했어도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증시로 머니무브가 이어지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사실상 월세는 시가 말랐고 전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가 22일에 국민성장 펀드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성장 가실 국민과 나눠야 지속 가능이라고 해요. 그냥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돌게 하려고요. 계속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런 국민성장 펀드까지 출범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배 ETF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2배 ETF. 한마디로 이거 들어가게 되면 상승 나올 땐 2배 수익이고 하락 나올 땐 2배 손실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ETF에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주식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게끔 하려고 정부에서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더 지금보다 거래 대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네, 이미 매수 비중과 또는 보유 비중이 퍼센테이지가 넘었어요. 법에서 정한. 그렇기 때문에 28일에는 다시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조정을 못하고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삼성 국민연금은 지난 8개월 동안 250조나 한 30조 가까이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이걸 시장에 다 던져야 됩니다. 확정 수익으로 바꾸기 위해선. 근데 이걸 던지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 더 고꾸라지겠죠. 근데 6.3 지방선거를 앞둔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이거를 던질 수 있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28일 이후에 이게 유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유지 또는 확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더 상승 나올 거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 코스피가 연내 1만 1,000포인트 간다. 이건 SK증권에서 전망을 이야기한 거고 하반기 신한증권에서는 7,000에서 9,300까지 갈 거다.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 전망을 9,500 이야기했고요. 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59만, 하이닉스 400만 원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얘기해요. 노조 리스크 때문에 못 갈 거다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노조 리스크 반영하고 나서 주가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와 전망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5가지 이유로 결국 코스피는 연말에 9,000에서 9,500P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영웅 전참이 보는 코스피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으로 코스피가 1만 포인트까지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제가 딱 증거로 남게 딱 이렇게 별표 3개 할게요. 네. 그리고 제가 보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40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한 28만 원 정도 돼요. 저는 여기서 근데 최소한 상한가 한 번은 더 갈 거다 보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저는 20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다. 왜냐면은 최근에도 200만 가까이 찍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은 무난하게 가고 250에서 3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웅 전찬환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시장에 대한 전망 잘 찾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로봇 섹터 내에서도 이 노란봉투법과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방송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공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죠? 네, 힘들어요. 네, 사실상 이 종목에 대한 힌트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입니다. 로봇 섹터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결국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계속 파업, 아마 2026년은 파업의 해가 될 것 같아요. 각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또는 뭐 SK 바이오, 삼성 바이오 계속 파업 이슈로 인해서 어떤 로봇 섹터가 저는 주가가 계속 조금 모멘텀이 수급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노조양에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싱가포르에서 AI 전진기지 좀 세운다고 했고요. 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삼성전자가 원하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이 회사는 대한민국 최초고 또 유일하게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할 수 있는 이송 로봇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글로벌 파트너사, 네,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사를 다수 보유한 어떤 로봇 회사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시간이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참여하시는 공간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수요일 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